여러분, 드디어 K-팝의 황제가 돌아왔어요. 네,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난 영상들 올라오고 있어요. 루시야. 솔직히 전 세계에서 BTS에 대해서는 미국이 찐 난리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렇게 잘생겼는데 난리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진짜 태형이는 지구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와. 아무튼 제가 이번엔 한국을 가지 못해서 넷플릭스로 봤는데 실제로도 제 주변 아미 친구들은 대부분 넷플릭스로 봤어요. 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봤죠. 다들 뭐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그러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석 티켓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한국에 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공연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미국 현지 반응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반응은 정말 좋았어요. 일단 미국에는 넷플릭스를 구독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말로 하면 넷플릭스 구독 안 한 사람은 깐첩이에요. 깐첩. 그쵸? 네, 그래서 다들 거의 뭐 BTS 공연을 무료로 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제 주변에 완전 미친 아미들도 이번 공연을 보러 한국을 가지 않은 이유가 일단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티켓을 구해서 공연장에서 보는 것보다 시야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고생을 하느니 미국에서 그냥 넷플릭스로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주변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BTS 테마로 컵케이크 같은 거 만들고 뭐 여자들끼리 모여서 워치 파티 하는 그런 재밌는 상황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실제로도 아미들이 많이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SNS에서는 돈이 없는 아미들의 워치 파티라는 영상도 올라왔는데 뭔가 짠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들 친구들이 모여서 넷플릭스 워치 파티를 함께 한 사람들이 많았고 아마 이번 넷플릭스 생중계는 뭐 역대 넷플릭스 생중계 중 최다 시청률을 기록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공연장, 아미들이 또 어떻습니까? 질서정연하면 또 아미들이죠. 그래서 이번 공연 이후로 뉴욕타임즈에서도 놀랍도록 팬들이 질서정연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미국 공연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야, 그리고 중간에 아리랑이라는 이번 타이틀에 맞춰서 K-pop Demon Hunters에 나왔던 당시의 음악이 나왔는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가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는 노래였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K-pop Demon Hunters 느낌이가 났어요. 물론 뭐 K-pop Demon Hunters 훨씬 이전부터 원래 있던 한국의 쫀떡 노래인데 이것도 이제는 정말 트렌디하게 보여요.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현지에서는 이번 공연에 대해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공연을 위해 뭐 차량도 통제하고 사람들 일상생활을 좀 못하게 막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았다고요. 아, 그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국에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네.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정말 모두가 충격받았는데 바로 그 이태원 사고. 이 사고가 미국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한국 정부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공연이 좋고 뭐 즐거운 콘서트라고 하더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인명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심할 정도로 경찰을 많이 배치를 하고 좀 과하게 예측해서 욕을 많이 먹는다는데 물론 그건 정말 큰 실수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More is better than less. 네,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다라는 뜻이에요. 경찰이 적어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많아서 사람을 지키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도 실제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올바른 콘서트의 예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무료 콘서트를 한다고 이렇게 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또 팬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사실 한국 분들 눈에는 세금 낭비라고 느껴질 부분이 충분히 있기도 하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부러운 거죠. 뭐 부럽고 또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미국 콘서트는 어때요? 무료 콘서트 한다고 하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인명피해가 나는 것은 뭐 별일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콘서트 제일 앞쪽에는 그냥 전쟁이 터져요. 이게 문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미국 고유의 문화 같아요. 영어로 mosh이라고 하는데요. 콘서트의 스테이지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실제로 막 몸을 부딪히고 정신없이 싸워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답니다. K-팝에는 없는 문화고 뭐 대부분 뭐 힙합이나 락 밴드 공연에 있는 문화예요. 미국의 모시핏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강강술래처럼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는 문화도 있지만 이것보다 위험한 건 Wall of Death라고 해서 번역하면 죽음의 벽이라는 건데 콘서트에서 양쪽으로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음악에 맞춰서 서로 돌진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즐기는 사람들은 음악을 온전히 즐기고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문화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냥 미친 거죠. 이런 거 미국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BTS 콘서트는 그런 걸 절대 볼 수 없죠. 미국에서 한국 K-pop 문화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몰상식한 머싱 문화는 없고 한국만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응원봉 문화예요. 얼마 전에 오스카에서 스티븐 스필버그랑 디카프리오가 K-pop Demon Hunters 공연에 맞춰서 응원봉을 흔들기도 했죠. 사실 이게 한국 분들 눈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응원봉이라는 건 정말 외국인들 눈에는 특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스카에서 응원봉 받고 와 나도 이거 드디어 해보는구나 하면서 신난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응원봉이라는 건 정말 100% 한국 문화죠. 놀랍지 않나요? 한국은 계속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응원봉 문화가 또 알려진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시위하거나 뭐 집회 같은 걸 하면 상당히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뉴욕타임즈와 CNN 같은 거대 미디어사에서 한국의 응원봉 시위 현상을 취재한 적이가 있었어요. 한국의 평화로운 집회 문화를 설명을 했고 이런 게 미국에 계속 알려지면서 한국은 마치 뭔가 평화롭고 온화한 사람들이 사는 Paradise City 같은 이미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번에 BTS가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된 게 미국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된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군대라는 키워드 때문이에요. mandatory service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국방의 의무인데 이 국방의 의무라는 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기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건데 베트남 전쟁 때도 모든 남자들이 징병제로 군대를 가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추첨으로 갔었고 추첨에 뽑혀도 100%다 군대를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잠깐 징병제를 했다가 이제는 미국에 없는데 한국에 징병제가 있고 BTS도 예외 없이 군대를 다 가는 모습들이 미국인들 눈에는 멋지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건 바로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에도 요즘 말이 많기는 하지만 애국자들이 정말 많이 있고 북한인들이 한국 전쟁 때 미국인 군인들을 죽인 것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해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극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징병제를 해야 하는 한국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면서 뭔가 더욱 동맹스러운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BTS는 그냥 아이돌이 아니라 뭔가 상징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미국 사람들은 물론은요. 네, 단순히 뭐 노래 잘하고 뭐 춤 잘하는 그룹이 아니라 자기 나라 의무를 피하지 않고 다녀온 뒤에 다시 무대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뭔가 더 서사적이고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BTS 팬들의 이름도 ARMY, 군대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서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생을 하고 돌아온 사람, 시간을 견디고 다시 만난 사람, 그리고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서 돌아온 팀. 미국인들은 이런 이야기에 정말 약해요. 그러니 공연장에서 다들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 BTS 컴백을 보면서 그냥 뭐 반갑다를 넘어서 와, 이건 영화다. 진짜 영화 같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영화도 이 정도로 극적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특히 미국에서는 요즘 팝스타들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너무 쉽게 깔아치워진다는 피로감이 있어요.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최근 미국의 팝 컬처에서 가수들이 성공하고 나면 너무 빨리 새로운 가수로 깔아치워지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고요. 한때 엄청 떴다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또 새로운 누군가가 나오고 그렇게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런데 BTS는 달라요. 사라진 게 아니라 기다리게 만들었고 기다린 끝에 다시 등장했고. 이게 엄청 중요해요. 미국인들은 기다릴 가치가 있었던 스타를 정말 특별하게 봐요. 왜냐하면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너무 빨라서 대부분의 스타는 기다리기 전에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BTS는 궁복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도 아니 어쩌면 그 공백 때문에 더 전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공백이 팬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거죠. 이번 공백에서 미국인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진 단어가 있어요. 바로 고무신. 고무신을 신는다라는 표현이 아미들 사이에서 다 알려졌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요즘 실제 군인 가정에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무신. 그래서 우리가 BTS의 저녁을 다 기다렸고 고무신을 성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정말 크게 먹히는 포인트인데 BTS는 팀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냥 뭐 회사가 묶어놓은 그룹이 아니라 진짜 서로를 알고 서로를 기다렸고 각자 활동을 하면서도 결국 다시 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강정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관계성에 대해 엄청 진심이에요. 그래서 멤버들이 같이 서 있는 장면만 봐도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노래 시작도 안 했는데 울어요. 그냥 일렬로 서 있는 장면에서 끝나요. 아미들이 왜 그러냐고요? 그 몇 년의 시간이 한 장면으로 압축돼서 보이거든요. 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우리가 결국 이 장면을 다시 보는구나. 이 감정이 한 번에 터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인들이 이번 공연을 보면서 진짜 많이 한 말이 있어요. 바로 BTS가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떤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BTS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단순히 팬질의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뭐 불안하고 외롭고 세상이 어수선했을 때였는데 BTS 음악으로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코로나 때 BTS가 냈던 노래 중 Permissions to Dance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들을 울렸고 실제로 댓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망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음악을 듣고 다시 인생을 살 용기를 얻었다고 한 댓글도 있었어요. 그만큼 BTS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재결합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기억까지 같이 소환하는 이벤트였던 거예요. 미국 SNS에서도 그런 말 많았어요. 나는 BTS를 보면서 내 예전 자신까지 다시 만난 것 같다고.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는데 나쁜 생각까지 먹었다가 BTS 덕분에 힘을 찾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군대에 가서 몇 년간 열심히 국가를 위해 일을 했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몇 년 뒤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BTS 덕분인 것도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한국 분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리고 싶었는데
항상 그게 뭐 마음처럼 쉽게 뜨지가 않았어요.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BTS 팬이 되면서 BTS 팬이었던 다른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초반에는 제 대본도 잘 신경 써서 맞춤법도 도와주고 편집이랑 뭐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도와줬죠. 항상 유튜브를 하는 게 힘들었는데 BTS가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용기를 얻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한동안 제가 유튜브를 많이 올리지 않기는 했는데 다시 우리 BTS 오빠들이 돌아온 것을 보니 저도 더 힘을 얻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만큼 BTS는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해요. BTS가 단순히 음악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까지 조금씩 바꾸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만 봐도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냥 뭐 좋아한다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단계까지 간 거죠. 특히 이번 공연 이후로 미국에서 진짜 많이 느껴지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BTS를 유명한 외국 가수 뭐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세대의 중요한 아티스트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국 중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 안에서 이런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건 그냥 인기 이상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공연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침묵이에요. 뭐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응원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다 같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그 정적이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장면 보기 힘들거든요. 네. 항상 소리치고 뭐 항상 반응해야 하고 항상 에너지를 밖으로 터뜨려야 하는 문화가 강해요. 그냥 말 그대로 난장판이죠. 그런데 BTS 공연에서는 그 반대의 순간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 침묵마저도 하나의 감정으로 공유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뭐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진짜 교감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BTS 공연은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겪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BTS가 다른 아티스트들과 완전히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무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무대를 통해 사람들끼리 연결되게 만드는 힘. 이건 뭐 기술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연출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랑 진심이 쌓여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왜냐하면 BTS는 이제 막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몇 년 동안 각자 쌓아온 것들이 이제 다시 하나로 합쳐질 거고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미국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함께 볼 준비가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K-팝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근데 한국 구독자분들은 이런 말 안 해도 이미 보기 전 시작할 때부터 눌러주시더라고요. 정말 시청자분들 빨리빨리는 최고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미국에서 온 침 샤워